소설가 구보시의 1일, 여기서 1일은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에서도 여자는 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보가 전차 안에서 과거 선을 보았던 여자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구보가 하루 동안 별다른 목적 없이 거리, 이게 종로바닥에, 지금 서울의 종로, 느낀 자신의 생각들을 서술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사건도 없어요. 별다른 사건이 없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흔히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해서 사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이하죠. 그러면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 내지는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구보라고 하는 중심인물의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쉽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리의 풍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것을 통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나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살짝 순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 문명 내지는 일제시대의 어떤 근대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보는 뭐냐? 구보는 지식인, 공부를 한 조선의 지식인이에요. 식민지인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내지는 어떤 역량,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펼칠 수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보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 소외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요것도 역시 소제목이죠. 앞에 장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가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거다. 그러나 여자는 등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의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의문과 가정의 문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관념적 태도를 반영하면서,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단정 짓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보의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의문과 가정의 문법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자체를 뭐예요? 보류하죠. 유보한 채 이건가 저건가, 이거일 수도 있다 저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았을 게다, 알아봤을까, 의문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이 말을 딱딱 끊지 못하죠.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쉼표를 계속 써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정적이지 못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단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보의 소심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여자와의 인연이 딱 한 번이었군요. 일에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에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기억하는데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쓸쓸한 일이다. 자, 한마디로 자신은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 쓸쓸한 일이야, 이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무슨 기자회견합니까? 그게 아니라 만났을 당시 자기의 그 대담한 또는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에게 적지 않이 인상을 주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뭐 그럼 뭐 어쩔 건데, 생각을 했으면 어쩌고 안 했으면 어쩔 건데. 참 성격. 여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것이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여자의 생각, 여자의 느낌. 나를 알아보았을 때의 느낌, 반가워할까? 저 사람 뭐야 하고 싫어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까? 구보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 궁금했다는 거죠.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성격이 드러나고 있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비스듬히 두 칸 떨어진 곳에 앉아서 있는 그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해 삽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이 겁이 나서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모습을 곁눈으로 느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고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고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다. 말 꼬여요. 그죠?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뭐 별걸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르는 척 하는 게 정당한지도 몰랐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보의 매우 베리베리 매니마치한 소극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는 척을 해야 될까?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할까?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제발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바라는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속을 끓이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웃겨서 자조적인 태도예요.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다. 지금 지 생각을 지가 몰라. 그럼 누가 알아?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구보.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 번 만났다며. 한 번 받고 또 그 다음에 1년 동안 못 봤다며. 근데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좀 오바가 아닐까? 한참 앞서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가고요. 계속 갑시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감정의 모독이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서 앞서 나가는 것은 분명 감정에 대해서 내지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모독이고 죄악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단지 선을 보고 호감을 느꼈으나 결렬된 상대일 뿐이라는 현실적인 인식도 작용한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지금은 안 만나잖아. 한 번 만났을 뿐인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생각을 어울리지 않는 일 내지는 우스운 일로 느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구절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보면요. 어때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쉼표가 계속 반복되고 쉼표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끊어 읽고는 있지만 문장 자체는 매우 길죠. 즉 만연체 문장이고요. 쉼표가 되게 많이 사용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만연체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딱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계속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쉼표를 쓴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어떤 스타카토 끊어서 읽음으로써 리듬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소설, 사실은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주인공의 구보의 내면의식의 어떤 갈등,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자를 향한 미련과 기대가 진정성을 벗어났다고 스스로 책망하는 구보.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면 에이 설마. 하지만 구보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일종의 가정이죠.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동대문 앞에서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뭔 동요? 따라갈까 말까? 이거 따라가면 스토커인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이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 플랫폼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도 차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이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자, 별거 다 걱정해요.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한마디로 여자의 생각, 여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면서 아차 하고 뉘우친다. 후회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자를 따라 내릴까 궁리하는 자신을 힐난하며 망설이고 있는 구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에 대한 구보의 생각을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게 의식의 흐름 수법이니까 계속 연달아 일어나요. 나를 보았을까? 보았을 거야. 알아볼까? 알아볼 것 같긴 해. 내가 본 것을 알까? 알 거야. 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을 알까? 알지 않을까? 내가 아는 체 하기를 바랄까? 아이씨, 그건 모르겠네. 그것도 알고 싶은데. 난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난 여자를 사랑하고 있나? 아, 모르겠다. 여자 따라 내릴까? 아이고, 벌써 내려버렸네.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의문하고요, 추측하고, 의문하고, 확신하고, 이걸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고, 놓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결정짓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결정장애죠. 일종의 기대와 그리고 기대가 깨질 때의 실망에 대한 불안,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어떤 분명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작품의 문체상의 특징이에요. 혹은 모른다, 보았을 것이다, 뭐뭐이다. 자, 첫 번째 현재형 어미 뭐뭐는다. 자, 그래서 현장감을 드러내고요. 인물의 내면의식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쉼표 되게 많죠. 그죠? 자, 긴 문장을 끊어서 리듬감을 줍니다.
아무래도 만연체이다 보니까 그 만연체를 조금 더 이제는 간결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다음에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사유정괴 과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중 여자는, 자, 구보가 전차 안에서 예전에 선을 보았던 여자를 보게 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